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마감 시황은 간단한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쪽 차트 설명드리고, 코스피 관련해서 신용 잔고나 밸류에이션 차트는 이제 시간 되면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관련돼서 이제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일 이렇게 격일마다 제가 빨간색 탭하고 파란색 탭 설명드렸지만 아직은 저는 조금 증시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한 1.5% 나름 큰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1.8%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사실 삼성전자랑 또 하이닉스가 조금 많이 올랐었고요. 이제 LG화학도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이제 소송이 이제 종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합의금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조금 3%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네이버도 나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쪽 관련해서 사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저희가 이제 설날을 보내는 동안 조금 많이 상승이 있었었는데요. 이 상승을 했던 이유 때문에 사실 오늘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도 올라가면서 조금 증시를 끌어올렸었는데, 상승했던 이유가 일단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이제 내릴 거라는 이제 뉴스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었습니다. 행정명령이 이제 발효되게 되면 한 100일 동안 주요 부품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수혜가 되는 주식들은 미국 내에서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처럼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고 증설 여력도 있고 주력 제품 분야에서 글로벌 1위고 업종 내에서 좀 잘 알려진 기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일단 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전부 다 충족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장이고요. 워싱턴스 버스데이에서 워싱턴 분 생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념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오늘 휴장입니다. 다만 선물은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말 빼고 선물은 거의 23시간 동안 풀 가동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물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수급 조금 먼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한 7,3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코스피는 개인이 한 3,5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4,000억 정도 매도를 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다 프로그램 매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창이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매도인데, 거의 사실 프로그램 순매수가 한 5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매수를 아마 프로그램 매수로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프로그램 매수는 아무래도 ETF 관련된 인덱스 자금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인덱스 자금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비차익 거래가 있어서 선물은 이제 매수를 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거래도 가능은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아까 보시다시피 일단 오히려 선물을 매도하고 이제 현물을 매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베이시스도 그러면 이제 콘탱고여야 되는데 콘탱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제 인덱스 성격으로 지금 들어온 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차트부터 보여드리면, 코스피는 이제 장기 차트부터 조금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해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이 아니라 이제 1998년도부터 새로운 파동의 이 부분부터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까지가 이제 닷컴 버블로 하락했던 게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에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금융위기 이후의 하락과 이 길고 긴 조정 파동이 이제 4파입니다. 17년, 18년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던 부분이 5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가 큰 1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상 큰 1파고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 하락대가 이렇게 큰 2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상승 파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파, B파, C파의 조정 파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파, 3파, 5파를 보통 충격파동이라고 하고요. 이 2파랑 4파를 조정파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승한 부분이 이제 그럼 슈퍼사이클상 3파인데 이 3파에서 1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중요한 건 과거의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조금 그어보면 이 추세선을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사실 이 추세선을 거의 닿은 부근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량도 이 정점 부근에서 최고치를 있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실 주가는 최근에 고점을 보지 않았나라고는 여전히 판단을 합니다. 이 3-1파를 조금 잘게 보시면 그리고 일단 사실 제가 조금 설날에 이번 구정에 제가 좀 엘리어트랑 뭐 일목균형표들 책들을 조금 다시 읽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놓치고 있던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오늘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슈퍼사이클 3파의 1파가 진행 중인 파동이고요. 그 파동을 좀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 3파가 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형 파동이라고 해서 4파가 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5파가 되게 됩니다. 이 파동도 결국 뭐 저희가 이제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과연 이 5파 고점이 어딜까 매기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파동을 이제 추세선을 2파랑 4파 저점에서 그어서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5파 고점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일단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건 상관없는데 상승했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가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추세선을 넘었다가 다시 재차 하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5파 고점은 여기지 않았을까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몇 가지 가정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기가 뭐 이제 5파 중에서 1파, 2파, 3파 4파여서 여기가 이제 5파가 조금 더 남았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려면 이 3266을 넘어야 됩니다. 확실히 넘어야 저희가 5파가 조금 더 남았구나 라고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이 3-1파를 이 조정이 그냥 이렇게 A, B, C파로 끝나버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기에는 이 조정 폭 자체도 너무 짧고 이 기간 자체도 너무 짧고요. 이 상승했던 기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높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A, B, C파고 그 다음에 이제 B파가 난 다음에 이제 C파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일단 이 채널링을 여기서도 이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이제 4파고 여기가 이제 A파까지는 지금 나왔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4파 저점하고 또 4파 저점하고 이렇게 A파 저점을 또 그어보면 새로운 하나의 추세선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 용도는 이 추세선을 하락하게 되면 그때 이제 확실하게 C파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추세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추세선을 이제 깨고 나면 조금 더 하락이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120분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A파, 제가 A파, B파, C파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제가 확실히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채널링을 했을 때도 딱 이 C파의 저점을 잡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A파, B파, C파로 이제 큰 A가 완성되는 것은 확인이 되었었는데 제가 일단 이 B파는 확실히는 알 수 없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B파는 확실히는 추정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좀 간과했었던 게 이 A파가 1, 2, 3, 4, 5파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이 A파가 A, B, C파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B파 모양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놓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A파가 A, B, C로 이제 3파로 구성되는 파동입니다. 3파로 구성될 때는 보통 이제 플랫 파동이라고 해서 A파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B파가 조금 이 5파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 이제 C가 나는 플랫 조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A가 그냥 1, 2, 3, 4, 5로 떨어졌다면 A가 그냥 1, 2, 3, 4, 5로 이렇게 떨어졌다면 이제 지그재그 파동이라고 해서 이제 B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C가 떨어지는 파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A가 A, B, C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산치로 조금 보여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5파 이제 이 A, B, C를 보시면 이 마지막 C가 아마도 최고치로는 거의 한 442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스피는 일단 하지 않았네요. 그냥 코스피를 그럼 입력을 해보죠. 코스피를 입력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코스피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러면 이제 최저점이 2947.24죠. 2947까지 그냥 소수점만 하면은 2947이 나오고요. 넣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A파 고점은 아마 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A, B, C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C파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 A파 고점이 아무래도 314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142고요. 그 다음에 이 B파 가장 최근에 하락 많이 했던 데가 이제 3064가 됩니다. 3064를 이제 여기다 기입을 하면은 이제 C파 최고치는 아마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3259 정도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 3959보다는 일단 낮을 확률이 높은데 3259 정도니까 뭐 거의 이제 플랫 조정으로 여기까지는 거의 최고치 수준인 여기까지는 거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플랫이라고 해서 꼭 이 5파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언저리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조금 하락하리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A, B, C로 간다고 했을 때 C파는 무조건 5파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최고치는 한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이어도 뭐 꼭 위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오늘의 상승에서 멈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1, 2, 3, 4, 5로 큰 C파가 아마 하락이 조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는 계속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히려 지금은 조금 이제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기회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엔 또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스팬, 이 진한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스팬인데 이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목균형표의 에서 이제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2로 나눈 수치고요. 기준선은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을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9일 후행스팬은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이렇게 보낸 수치고요. 26일 후행스팬은 현재 주가를 이제 26일 뒤로 후행시킨 선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일단 기준선은 상회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다라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다만 26일 후행스팬이 여기 있는데 지금 뭐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3266을 넘지는 않는다면 결국 이제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거래대금을 보시면 요즘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저가 주식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거래량이 조금 왜곡되는 현상이 계속 나고 있어서 이 거래대금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래대금 자체가 사실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오늘 나름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래대금 자체가 계속 늘고 있질 않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를 쳤던 이날이 거래대금이 가장 높았었고요. 원래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현재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자체가 매우 좀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일단 뭐 정점을 쳤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기준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26일 후행스팬을 보시면 이 기준선 방향이 사실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 3226
3266을 이 부근을 이제 저희가 이틀 뒤면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선 자체가 내려오게 됩니다. 만약 한 2, 3일 동안 이 3266을 돌파하냐 마냐가 결국 조금 관건일 것 같고요. 돌파를 하면 물론 오파가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상승하리라고 판단을 하지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기준선 자체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조금 그때는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만약에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코스피 ETF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 추세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정말 이제 조금 상승한다고 생각이 있으신 분도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이제 개별 주식마다 또 지수를 100% 추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개별 주식 차트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목균형표에서는 사실 원래 이 파동론뿐만 아니라 이 괴선들이랑 파동론뿐만 아니라 시간론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사실 이 시간론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못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약간 처음 보시면 조금 믿음이 사실 별로 없을 수 있는 이론이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말씀드려도 될 상황이지 않나?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숫자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막 써놨습니다. 이 숫자를 써놓은 거를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줄은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뭐 건축할 때 보통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이제 피라미드 건설할 때 그 피라미드를 보시면 피라미드의 뭐 가로, 세로 이런 기준들이 보면 다 이제 피보나치 수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보나치 학자분께서 이제 이탈리아를 가셨다가 그 스핑크스 그 피라미드를 보고 일단 찾아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도 이제 이 피보나치 시간대가 엘리어트 파동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과거치를 분석을 했을 때 한 85% 정도 확률로 이 시간대를 매우 충족시킨다고 말을 하고요. 이 밑에 두 번째 줄은 이제 일목균형표의 일목산인이라는 분이 이제 시간대를 이제 또 독자적으로 일단 개발한 수치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1환이라는 숫자가 226인데요. 200일에서 보통 257일이라고 하는데 이 1환이 사실 한 파동 자체가 끝나는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긴 파동도 226이면 보통 끝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226이 뭐 사실 2월 17일이니까 뭐 사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비파가 조금 더 이제 비파에서의 이제 A파, 뭐 B파, C파로 이제 B파가 곧 완성이 되고 아마도 저는 뭐 며칠 내로 뭐 아마 이번 주 내로는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조금 C파 하락이 이제는 시작되지 않을까 뭐 다음 주 정도 늦어도 다음 주에는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은 사실 오늘 주가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었고요. 한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26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면은 일단 이 구름대를 일단 이제는 하회를 하였고 뭐 전환선 기준선은 뭐 진작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26일 후행스팬도 뭐 다 역전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변동성만 봤을 때는 조금 안정권에는 접어들었다라고는 이 괴선들로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원래 변동성은 10에서 보통 한 14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6이라는 수치는 매우 높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변동성 그냥 괴선만 봤을 때는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럼에도 조금 주의는 하시는 게 이제 코스피 차트상 주의는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S&P 설명드리면 S&P도 이제 3주봉으로 장기 추세부터 설명드리면 S&P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제 금융위기 바닥 때부터가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 해서 3파가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4파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5파고요.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사이클 1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파동 길이가 조금 제가 연장도 오늘 같은 경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1파 그냥
저희가 이제 주봉상 보기에는 그냥 한 파동인데 이제 3파동만 이 3파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이렇게 조금 길게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파동 중에 1, 3, 5 파동 여기 있는 1파동, 이제 3파동, 5파 중에 하나가 꼭 연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만 연장될 수가 있고요. 이제 만약에 3파가 연장되게 되면 뭐 이제 5파는 연장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1파가 연장이 되게 되면 3파랑 5파가 연장될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파가 연장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파는 이렇게 1파로 끝나지만 여기 3파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1파를 조금 일봉이나 이렇게 잘게 쪼개보시면 이렇게 1, 2, 3, 4, 5는 존재하고요. 5파도 마찬가지로 잘게 쪼개보면 1, 2, 3, 4, 5가 존재는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가 이제 파동으로 추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일단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2파랑 4파 저점에다가 추세선을 그어 놓으면 저희가 5파 고점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뭐 현재 주가가 일단 뭐 이 추세선을 이미 많이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인 것은 미국 쪽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일단 5파 상승 추세 진행 중이고요. 다만 이 추세선을 하회하고 나면 조금 더 급대, 조금 빠르게 하락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5파를 또 1봉으로 잘게 쪼개보면 이 5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여기가 이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똑같이 트라이앵글로 이제 4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파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위에 올려놓으면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5파 자체로 추정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그럼 5파의 1파, 여기까지가 5파의 2파, 여기까지가 이제 5파의 3파, 여기까지가 5파의 4파, 여기까지가 이제 5파의 5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추세선을 또 그어보시면, 이제 이 2파랑 또 4파의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3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사실 설날 부근에 조금 장중으로는 하회를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꼬리를 남기면서 결국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일단 올라갈 수는 있고요. 올라갔다가 결국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완벽하게 이제 하회를 하고 나면 그때 미국 쪽은 하락 추세가 시작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일단 설날 전에 이번에 일단 좀 도지 모양이 나타나면서 조금 도지 모양 자체가 이 매수랑 매도 균형이 딱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도지가 벌써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천장 부근에서는 발생하면은 이제 주가가 보통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바닥 부근에서 나타나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 뭐 더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충분히 상승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에 완전히 깨고 나서 그때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단 사상 최고치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낮은 걸 봐서는 결국 정말 5파 정점에서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조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마지막 이 5파의 5파가 뭐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까지가 3파, 여기까지가 4파, 여기가 이제 진짜 5파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5파의 길이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 1파 길이만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한 404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파동으로 조금 그어보면 제가 이 마지막 이 5파에 대해서 제가 이미 입력을 조금 해놨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이제 5파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조금 이 노란 색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 뒤쪽은 조금 너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치면은 결국 뭐 한 3900 라인에서 결국 한 4064, 뭐 4075 이 정도 부분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그 구간 자체가 뭐 100포인트 정도인데 뭐 지금 현재
S&P가 거의 4천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3%도 되지 않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최대가 결국 한 3%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결국 5파의 정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나스닥도 보여드리면, 뭐 나스닥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나스닥은 이 부분이 이제 5파인데요. 5파를 똑같이 그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세선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합니다. 뭐 나스닥은 아직 닿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결국 나스닥도 닿고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유로스톡스는 거의 지금 뭐 닿은 상황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만 거의 다음 부분까지 올라와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 정도 내로 상승을 하고 이제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조금 글로벌하게 조금 다 하락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여전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환율 설명드리면 원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 조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름대도 다 하회를 하였고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9일 횡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은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증시가 조금 떨어지면 그때는 조금 환율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전히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금 이제 61달러까지 장중에 거의 61달러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국내 국고채 10년도 1.87%까지 올라가면서 과거 1.12%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이 0.5에서 1.2까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증시에는 압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달러 빼고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원달러는 아무래도 이제 증시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최근에 이틀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의 영향이 일단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10일자 기준으로 사실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21조 6천억 정도를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한 21조 6천억 정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이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가 항상 증시가 하락을 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증시는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데이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일단 먼저 파란색부터 설명드리면 파란 색깔 선이 이 코스피 자체에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코스피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결국 코스피 안에 있는 숨겨진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으로 차감한 수치입니다.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주식 수익률 차이랑 채권 수익률 차이를 이제 나타냈다고 해서 일드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높을 때가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가 이제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실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다라는 시그널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금리도 상승하고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드 갭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수준이고요. 이제는 조금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구간은 조금 지나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조정은 보일 수 있는 이제 레벨까지는 충분히 코스피가 일단 상승은 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수치는 이제 똑같이 파란 색깔은 코스피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기대 수익률에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금리에 이제 민감한 수치고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수치도 똑같이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인 시그널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드 갭으로는 조금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에 매우 민감한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상승을 하면 사실 언제든지 주가가 고평가가 될 수 있는 사실 시그널은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뭐 여러 측면에서 증시는 계속해서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랑 매우 연동이 되어서 사실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 주가도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이고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 매우 조금 뚜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8%를 하회하고 나면 그때 조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였던 패턴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딱 7.9 정도를 기록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도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증시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도 사실 차트가 더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뭐 일단 전환선은 오늘 상회를 하였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9일 후행스팬은 뭐 지금 호전이 되긴 했지만 뭐 거의 지금 역전이 언제든 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26일 후행스팬은 내일 만약 주가가 거의 7% 8%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후행스팬이 이제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을 보니까 이 선행스팬 상단을,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선행스팬 상단인데 이 선행스팬 상단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조금 증시가 확실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이 선행스팬까지는 확실히 돌파를 하고 나서 뭐 그러고 나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삼성전자도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일봉을 봤을 때는 이 기준선 자체도 곧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이 최고점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틀이 지나면 결국 이 기준선 자체도 계속 하락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조금 삼성전자는 뭐 조금 호재는 있지만 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2020년부터 이제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사실 거의 한 72조 정도? 한 71조? 이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도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이제 기관 쪽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계속해서 사실 증시에는 저는 지금은 이제는 조금 안 좋은 게 더 많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제 뭐 바이든의 부양책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게 있지만, 제가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오늘 6시에 올려드렸지만 이 부양책을 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금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요. 조금 뭐 지금은 일단 뭐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기준선까지 상회한 상황에서 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일단 이 추세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이렇게 뭐 기준선을 하회하면 뭐 매도를 한다, 일봉상으로, 아니면 뭐 분봉상으로 뭐 120분봉에 뭐 기준선을 하회하면 매도를 한다 등의 이제 딱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번 개인적으로 전 조정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 조정장에서 조금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하고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뭐 제 예측이 틀려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더라도 만약에 기준을 정해서 기준선을 뭐 재차 상회하면 조금 일부 매수한다, 뭐 이런 기준이 만약에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아니면 26일 후행스팬이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기준을 정해 놓으신다면 뭐 충분히 추세적으로 매수를 또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준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신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